자, 범죄 객체 변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수상 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게 다 뭐예요? 일시, 장소, 수단, 방법, 객체 전부 다 원칙적으로 다 변경을 요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냐, 주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불이익을 준다면 공수상 변경을 필요로 하지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공수상 변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부분은 뭐냐면 1번만을 인정할 때는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판례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 보죠. 자,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금품을 수수했다는 알선 수수죄의 공소 사실을 금융상의 편의 제공을 받아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때, 그렇죠? 앞에 부분은 뭐예요? 여기 보시면 금품이네, 금품. 금품은 그리고 여기는 금융상의 편의 제공이니까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앞에 것은 재물, 뒤에 것은 재산상 이익. 그래서 범죄 행위 내용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품 수수와 여기 재산상 금융이익이네요. 재물과 이익은 그 내용이 다르므로 그때는 객체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객체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도 보시면 자, 피해자인데요. 심신장애자인 피해자인 부분과 심신미약자인 부분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체가 심신장애자인지 미약자인지는 그 객체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기죄 부분이잖아요. 사기죄는 객체가 재물 또는 이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기죄는 형법을 가보면 객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또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로 적든 이익도 적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여기 기본적 사실은 하등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재물로 적든 이익으로 적든 본질은 둘 다 사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공수능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앞에 부분은 다 뭐예요? 이 부분은 재물 또는 이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알선 뇌물죄 같은 이 부분은 금품인지 편의 제공인지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다음도 보시면 여기도 사기 부분이죠. 편취 부분이 사기 부분이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여기 금원을 받았다, 편취했다는 부분으로 밑에 보시면 이득을 취득했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재물인지 이득인지를 적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양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또 기본 사실관계는 차이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사기 부분은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 또 뭐냐면 이건 시인했다는 거야. 그치? 피고인이 시인했다. 시인했기 때문에 시인했다는 말은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부분이 더 강조되므로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앞에 부분들은 다 뭐예요? 여기 보시면 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시인하지 않은 겁니다.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따라서 변경을 요한다는 판례들이고 나머지 기타 사항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판례인데요. 피해자만을 달리하는 부분, 그쵸? 단순한 상해 정도의 차이라든지 인과관계에 있어서 중간 경로의 차이라든지 전달자가 달란다 다른 부분이라든지 전제 사실의 차이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굳이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다 외우세요. 피해자만을 달리 인정하는 부분, 상해 정도의 차이, 중간 경로의 차이, 전달자, 수뢰자가 아니고 전달자입니다. 전달자가 다른 경우, 위증죄 전제 사실의 차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변경이 필요 없다. 판례입니다. 외우세요. 자, 그러면 그 부분부터 먼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수상 기재한 피해자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쵸? 피해자가 다를 때에는 굳이 필요 없다. 밑에도
공소장 기재의 횡령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는데 그때는 굳이 여기 다른 피해자지?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할 때는 굳이 변경 절차가 필요 없다. 부분 판례. 자, 여기 상해의 정도죠? 상해의 정도인데 여기 4개월짜리와 8개월짜리가 있네요. 단순한 상해 정도의 차이는 굳이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 고 봤습니다. 자, 인과관계의 중간 경로죠? 변경이 굳이 필요 없다. 고 나와 있고 직뇌물 전달자죠? 전달자를 을에서 갑으로 바꾼다는 부분도 굳이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위증죄의 전제사실이죠. 그라는 말은 앞에 있는 위증죄입니다. 그 전제사실 이 부분을 기재할 때에도 굳이 변경이 필요가 없다고 봤고 7번도 보면 자, 피고인과 공범자 범행 중 일부죠, 일부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한 것을 둘 중에 누구는 하나가 했을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했든 공범이 했든 둘 중에 누군가는 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렇게 적는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줄 염려는 없기 때문에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거 볼까요? 나머지 거 보면 횡령 목적물의 소유자, 보관자의 지위, 영득행위 불법성을 다르게 인정할 때는 방어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변경 절차를 요한다고 봤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소유자, 보관자, 다음 영득행위의 불법성,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다르게 인정할 때에는 변경 절차를 필요로 한다. 다음 배임죄의 공소사실 부분인데요. 피해자로 기재된 병이 아닌 의뢰상속인들이지? 의뢰상속인들을 피해자로 보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 상고 이유 중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의뢰상속인들을 피해자로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공격방어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어서 그때는 변경 절차를 요한다고 봤습니다. 즉 병을 의뢰상속인으로 바꿀 때에는 변경을 요한다. 본 판례예요. 여기서는 변경을 요하는 판례보다는 변경을 요하지 않는 이 별표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례 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죠. 여기가 제일 출제가 잘 됩니다. 변경에서는 즉 조문이 다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조문이 다를 때는 변경이 필요한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도 좀 봐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조문이 다르면 이렇게 외우세요. 조문이 다를 때는 무조건 변경이 필요로 한다. 그쵸? 여기 보세요. 명예훼손죄, 모욕죄, 특강, 특수공갈 다 조문이 다르잖아요. 다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그 예외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문에 변동이 있을 때, 그쵸? 명예훼손을 모욕으로 바꾸거나 특강을 특공으로 바꾸거나 등등 할 때 변경이 필요하다. 두 번째, 중한죄를 인정할 때에도 그때는 당연히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자, 그 예를 잘 봐두세요. 미수를 기수로 중한죄로 바뀌는 거죠. 단순절도에서 상습절도로 바뀌는 부분, 사실적시에서 허위사실적시로 바뀔 때 허위사실이 더 형이 중하죠. 그쵸? 요 2번 잘 받으셔야 돼요. 출제 잘 됩니다. 반대로 축소사실을 인정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그쵸? 앞에서 미수를 기수로 바꿀 때는 변경을 요한다고 했지?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기수를 미수로 바꿀 때는 굳이 변경 안 해줘도 됩니다. 그쵸? 요 치상죄가 강간보다 중한 거 아시지? 그쵸? 치사가 미수보다 중한 건 아시겠고요. 허위사실 적시가 단순 사실 적시보다는 경하잖아. 경합니다. 이 경한 부분 제가 설명 잘못했는데 전부 다 경한 거로 바뀐 거예요. 경한 거로 바뀐 것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변경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상습범을 단순으로 중실화를 단순실화로
수수를 약속으로, 그쵸? 전부 다 가볍게 받겠죠? 그쵸? 그럴 때는 굳이 변경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자, 여기서 축소 사실을 인정할 때는 바뀔 필요 없다 했는데요. 축소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죄질에 축소된 부분이긴 하지만 죄질에 질적인 변화를 갖다 줄 때는 그때는 변경을 요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요 1번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폭행죄로 바꿀 때 살인죄가 더 무겁잖아요. 물론 여기도 사망도 사망이지만 여긴 살인죄의 고의고 여긴 폭행죄의 고의잖아요. 이 고의가 달라요. 고의가 다르기 때문에 형이 가볍게 바뀌긴 했지만 고의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죄질 자체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므로 이때는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뭐 업무상 과실치사, 단순 과실치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어요. 강간치상을, 여기 강간범이건 추행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간이 고의냐 추행이 고의냐 이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죄질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또 봐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고의범, 과실범. 고의를 과실로 바뀌거나, 지금 화살표가 쌍방향이죠. 고의를 과실로 바뀌거나 과실을 고의로 바뀌거나 라고 할 때는 이때는 죄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공소장 변경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물보관죄 고의범이죠. 여긴 업무상 과실범이고 그래서 고의범을 과실범을 바꾼다든지 그때는 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쌍방향 화살표 되어 있죠. 미수를 예비인물로 바꾸거나 예비인물을 미수로 바꾸거나 할 때에도 똑같아요. 죄질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도 똑같이 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죠. 여기 3번, 4번, 5번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야. 그쵸? 뭐 축소된 사실, 당연히 고의를 과실 바꾸면 축소사실 맞죠. 미수를 예비인물로 바꾸는 것도 축소사실 맞고요. 맞는데 다 축소사실이긴 한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변경을 요한다는 겁니다. 특히 4번, 5번 잘 받으셔야 돼요. 아주 잘 나와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보시면 자, 밑에 부분 보죠. 사실에는 변화가 없고 단순히 평가만 달라질 때에는 그때는 굳이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그거 봤어요. 여기 보시면 횡령 배임. 그쵸? 횡령을 인정할까? 배임을 인정할까? 판사의 법적 평가 부분이죠. 그쵸?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전부 다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자, 이 3번도 잘 나옵니다. 죄수 부분입니다. 죄수 부분. 법적 평가. 일죄냐 수죄냐를 인정할 때 이 부분도 법관이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변경을 요하지 않아요. 포괄일죄를 실경으로. 화살표 쌍방향이지? 포괄을 실경으로 바꾼다든지 실경을 포괄로 바꾼다든지 또는 실경을 상경으로 바꾼다든지 상경을 실경으로 바꾼다든지 다 평가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도 변경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다 판사가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 3번 다 누가 판단해요? 법관이 판단해요.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공소장을 요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4번인데요. 4번이 잘 받으세요. 공범 문제입니다. 단독범과 공범 문제입니다. 단독범과 공범 사이에 있어서는 자, 나눠서 보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끊어봐요. 여기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을 때는 그때는 변경이 필요해요. 이게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다 보면. 그래서 단독범과 공범 문제가 나올 때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지만 불이익을 준다고 할 때는 변경이 필요로 한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자, 법조문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필요로 한다. 그쵸?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1번이죠. 지워볼까? 지웁니다. 자, 중한죄를 인정할 때 변경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축소를 할지라도 죄질의 변화를 가져올 때도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예가 이제 4번, 5번이란 말이에요. 자, 축소 사실 인정할 때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때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뭐 특히 기수미수라든지 이런 부분 잘 받으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 있죠? 횡령 배임 같은 경우 필요 없다. 죄수 부분도 필요 없어요. 포괄일죄, 실경, 실경 포괄일죄, 실경 상경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이 단독본과 공본 문제라 그랬습니다. 필요 없지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을 때는 필요하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판례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자, 보세요. 절도하고 작물음반은 법조문이 다르잖아요. 그치? 따라서 변경이 필요한다. 명예훼손 법조문 다르지? 모욕하고 달라요. 특수강도랑 특수공갈은 법조문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상해교사와 공갈교사는 법조문이 다르죠? 똑같은 교사를 할지라도 법조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다음도 보시면 증례물 전달과 수뢰는 법조문이 다르잖아요. 공직방하고 다른 범죄도 다르고요.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과 미신고는 법조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8번도 5항하고 1항은 법조문이 다르니까 그쵸? 필요한다는 얘기고 강제집행면탈과 권리행사방해도 법조문이 다르고요. 권리행사방해와 배임죄도 법조문이 달라요. 자, 폭처법 행위인데 집단흉기 등 협박과 집단흉기 등 폭행은 요 협박과 폭행이 법조문이 다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군형법상의 항명죄와 이건 군형법이고 이건 형법이잖아요. 법조문이 다르니까 변경이 필요한 것이고 특수강도와 점유이탈물 단순사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13번까지.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1번부터 13번까지가 법조문이 다르니까 원칙적으로 즉 구속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수상 변경을 필요로 한다는 판례들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시면 단순사기와 상습범이죠. 무겁게 받겠죠. 특수가 있고 상습 특수가 있으니까 상습이 붙어버렸죠. 무겁게 받겠네요. 사실적시가 있고 허위 사실이 있으니까 허위가 무겁게 받겠죠. 일반법이고 특별법이네요. 무겁게 받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14번부터 밑으로는 다 뭐예요? 중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공수당 변경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도 보시면 형법상의 죄죠. 특정 범죄니까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중하잖아요. 그래서 무겁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 미수를 기수로 바뀌었죠. 무겁게 바뀌었잖아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중한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공수당 변경을 필요로 하는 죄들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뭘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살인죄하고 폭행치사는 뭐였어요? 앞에 봐봐요. 앞에 보시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치? 즉 축소된 사실을 함으로써 죄질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쵸? 살인죄 고의냐 폭행죄 고의냐 죄질이 다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부분도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 판례였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해보시면 살인죄하고 폭행치사 부분인데 별표가 3개짜리죠?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자, 강간치상하고 여기는 뭐였어요? 강간의 고의고 여기는 추행의 고의잖아요. 고의가 달라요. 고의가 달라서 축소사실이라 할지라도 죄질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변경을 요한다. 여긴 주거침입 강간이 강간이고 강제추행이죠. 그렇죠? 죄질이 축소사실이지만 죄질이 질적 변화로 인해서 고의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변경을 요한다. 여긴 치상이고 여기는 폭행이잖아요. 죄질이 다르지? 경하게 가볍게 바뀌긴 했지만 여기는 업무상 과실이고 단순이잖아. 그렇죠? 가볍게 바뀌었지만 그래서 여기 몇 번부터야? 20번부터 24번까지가 다 그런 판례들입니다. 그리고 25번부터는 뭐예요? 고의범, 과실범. 그렇죠? 고의범, 과실범. 그치? 다음도 보시면 미수를 예비임무로. 그치? 미수를 예비임무로. 변경해줘야 되겠지? 여기도 미수를 예비임무로. 까지가 바로 앞에서 배운 부분입니다.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이 보시면 여기 고의과실 미수를 예비임무로. 그치? 쌍방향입니다. 화살표가 고의를 과실로, 과실을 고의로, 미수를 예비임무로, 예비임무를 미수로 전부 다 변경을 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뭘 봐야 돼? 단독범이죠. 단독범. 단독범을 공범으로. 여기 공범을 방조범으로. 공범을 방조범으로. 여기 간접정범을 방조범인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여기 뭐가 나와?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냐 없냐. 그치?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냐 없냐. 염려가 있다 그러지. 그쵸? 여기도 보시면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 하지. 여기도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0번부터 해서 마지막 판례는 단독범 공범 문제인데 정범과 공범 문제인데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필요로 하는 죄들입니다. 그쵸? 그렇게 봐요. 자, 반대로 볼까요? 반대로 보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몇 번인가요? 보시면 여기 27번부터 볼게요. 27번부터 보시면 그치? 단독범 공범이죠. 여기 공동정범 방조범 똑같잖아. 그쵸? 공동정범 방조범 정범 간접정범 부분인데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나오잖아. 그치?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나오잖아. 그치? 여기도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그치? 여기도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이런 말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공수장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치? 그렇고 다시 원의 7에 보면 여기네요. 여기. 자, 강간치상입니다. 강간치상하고 강간 부분인데 강간치상죄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변경 절차 없이도 강간의 점에 대해서 심리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 축소사실이니까. 그쵸? 축소사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필요 없다 그랬지? 죄질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축소사실은 변경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강간치상을 준강제추행죄로 이렇게 축소사실이지? 여기도 강간추행치상을 추행으로 바꾼다는 거. 여기도 치사를 강간미수로 그치? 바꾼다는 부분. 강간을 폭행으로 축소사실이지? 특수절도를 단순절도로 상습절도를 그냥 단순절도로 축소사실이지? 허위사실을 그냥 사실로 축소지? 중실화를 단순실화로 축소지? 수수를 약속으로 축소지? 특수강도 강간미수를 특수강도 강간미수 이 강간 부분을 빼겠다는 거지? 특수강도만 남기겠다는 거 아니야. 강간미수를 빼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소사실이지. 수뢰 후를 단순 뇌물수수로 그치? 가볍게 바뀐 거지. 수뢰 후 부정처죄는 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수뢰 후가 더 비싸 형이 이거보다. 단순 수뢰 후보다. 자, 위력 자살에서 위력을 빼겠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위력을 뺀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소란 말입니다. 특가법이 무거워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무거워요? 특수가 무겁지. 특정 특가법이. 그치? 그러니까 특가법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가볍게 바뀌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 없어요. 여기도 강제추행 부분인데 이 강제추행 부분에 따른 강제추행에는 당연히 위력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그치? 강간이나 추행이나 폭행 협박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그거를 강제추행이라는 부분을 위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강간을 강제추행으로 바꾸겠다는 부분. 그치? 여기도 그쵸? 여기 강간을 여기 위계등 간음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네요. 강제추행을 위계등 추행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네요. 이렇게 바꾸겠다는 부분이 다 감경된 형태로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주거 침입한 거를 그냥 주거 침입하는 부분을 바꾸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날려버리겠다는 거야. 그치? 이 부분을 날려버리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야간에 흉기 휴대하여 주거 침입한 죄를 그냥 주거 침입한 죄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치? 축소 사실이지? 강도 강간에서 강도를 빼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냥 단순 강간으로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짐으로 축소 사실이죠. 변경이 필요 없다. 자, 강도 상해를 야주절과 상해로 분리시키겠다는 거지, 경합범으로. 그렇지? 강도 상해가 월등히 무거워요. 이 두 개를 합친 죄보다는 강도 상해가 월등히 무거운 죄라고.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축소 사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강도 상해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부분은 19번과 20번이 거의 같은 판례인데 축소 사실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어요. 자, 배임을 횡령으로 바꾸겠다는 부분. 횡령을 배임으로 바꾸겠다는 부분. 이것도 굳이 필요가 없다. 이건 왜 그래요?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부분이에요. 법적 평가. 앞에 도표 가보세요.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임을 인정할지 횡령을 인정할지 배임을 인정할지는 판사 권한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달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굳이 공소장 변경이 필요로 없다. 취득을 보관으로. 취득이 더 무거워질 거예요. 필요가 없다. 그 다음부터는 죄수 문제입니다. 여기부터는 죄수 문제. 실경을 포괄일죄로, 포괄일죄를 실경으로, 실경을 상경으로, 상경을 실경으로, 포괄일죄를 실경으로, 실경을 포괄일죄로. 이건 죄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변경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됐나요? 됐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자, 축소 사실에 대한 법관의 재량 여부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한번 보세요. 자, 검사가 상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상해죄로 기소를 했는데 상해죄 부분은 무죄야. 근데 폭행은 인정이 돼. 근데 검사가 기소하기를 상해죄로 기소했잖아요. 상해죄 처벌해달라고. 근데 상해죄는 무죄라니까. 폭행은 인정돼요. 폭행은 인정되므로 상해는 아니야. 상해죄 기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폭행은 인정이 돼. 그러면 여기서 법관은 이 폭행은 인정되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유죄 선고를 때려야 되느냐, 아니면 상해 부분은 무죄니까 상해죄 무죄를 때려야 되느냐, 이 두 개 중에서 뭘 때려야 되느냐 이거야. 뭘 때려야 되느냐. 법관은요,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축소 사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면 이 축소 사실을 무시하고 본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때릴 수 있다는 거야. 즉 상해죄 무죄를 때릴 수 있다는 거지. 굳이 폭행 유죄 안 때리고. 그 근거가 뭐다? 그 요건이 뭐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축소 사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는 요건 하에는 상해죄 무죄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얘기가 밑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사안이 중대하면 이거 반대 해석입니다. 요 반대 해석이에요. 자, 사안이 중대하다면 또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할 때, 반할 때에는 직권으로도 그 사실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반대 해석하면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즉 무죄 선고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런 내용이고 그 앞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가벼운 사실을 인정할 때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면 굳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권으로도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치? 이렇게 앞부분하고 뒤에 부분을 따로 나눠서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걸 보면 여기 기수로 공소 제기를 했잖아요. 투약제 기수법원으로 공소 제기했는데
기수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치? 기수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무죄로 볼 거냐 아니면 요거 미수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이 투약 같은 경우는 죄질이 가볍지 않잖아요. 그렇죠?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그때는 미수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무죄가 아니고 미수라는 거야. 검사가 기소를 했지만 기수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단해 보니까 그때는 무죄를 때릴 것이 아니라 미수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사안이 중하니까. 자, 여기도 보시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 판매 이게 영리 목적이라고 해서 영리 목적으로 해서 이 영리 목적을 추가해 가지고 검사가 기소했는데 심리를 해보니까 목적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럼 무죄로 가야 되는데 무죄로 가려고 하니까 사안이 중한 거야. 향정신 의약품이라서. 그래서 무죄로 때릴 것이 아니라 뭐로 때린다? 목적만 빼면 되는 거예요. 목적만 빼고 그냥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했다는 이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지. 소지죄로. 목적을 뺀, 그치? 영리 목적을 뺀 단순 소지로 처벌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영리 목적이 아닌 소지죄로 처벌하겠다. 소지죄 유죄로 처벌하겠다는 판례고. 자, 그 다음은 뭔가요? 그 다음은 횡령죄 부분인데 횡령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다는 거지. 즉 무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여기도 폭행치사인데 폭행죄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폭행죄를 구성하는 것이 폭행이 된다 손 치더라도 폭행치사로 기소가 됐는데 폭행치사까지는 아닌 거야. 그치? 이게 폭행치사 무죄지만 폭행죄가 폭행이 되어서 폭행죄로 간다 할지라도 굳이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결국 무죄라는 거야. 무죄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온 거야. 사안이 중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 즉 무죄 판결한다 하더라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사안에서는 폭행치사는 결국 무죄의 부분이고요. 폭행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즉 폭행죄로 유죄 내릴 수 있어도 되는데 판사가 폭행죄로 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무죄라고 봤습니다. 무죄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무죄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됐나요? 폭행까지는 내려도 돼요. 내려도 되는데 판사가 재량으로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안이 중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무죄로 보았다. 이런 판례입니다. 이것은 그 12년도 승진에 나왔네요. 12년도 승진 시험에 출제가 된 판례네요. 여기도 볼까요? 자, 폭행치사로 공소 제기했습니다. 근데 폭행치사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폭행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 거야. 상해치사로 기소했는데 상해치사는 인정되지 않았어. 근데 폭행은 한 것이 맞아. 폭행죄 유죄를 때릴 수가 있는데 이 폭행 자체가 사망과는 하등 관련도 없고 그 가부의 범행에 공동 가공한 적도 없기 때문에 굳이 폭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무죄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즉 상해죄도 인정하지 않았고 폭행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죄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허위사실 적시로 기소했는데 허위는 아니라 했던 거야. 허위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거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적시는 했어. 그럼 이거를 유죄를 내릴 수가 있는데 판사가 이것도 인정하지 않은 거야. 이걸 내려도 뭐라 할 사람 없는데 판사가 이거를 선고하지 않은 거야. 그 이유가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서. 또 그걸 처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아서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고 봤어요. 됐나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이렇게 가로다 두면 돼요.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책에는 색깔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한 건데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허위 사실 적시로 기소했습니다. 근데 허위 사실 적시는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걸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적시는 한 거야. 이거 처벌해도 돼. 처벌해도 되는데 판사가 이거로도 처벌하지 않았어.
결국 무죄 선고했어. 무죄 선고했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사안이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무죄라 한다 하더라도 현저히 정의 형평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죄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고 봤던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특수강도로 기소했습니다. 검사가. 근데 이건 인정이 아닌 거야. 심리해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근데 종범에는 가담한 거야. 피고인이. 그럼 이거로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로도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 이유가 사안이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무죄라 한다 하더라도 현저의 정의 형평에 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범으로 가도 되지만 종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무죄 선고했다 하더라도, 여기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한 말은 무죄 선고했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고 봤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 판례들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